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303강으로 항산, 항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산, 항심은 항상 항자에 나을 산자에 항상 항자에 마음 심자로 구성되어서 생산이 꾸준하면 마음도 꾸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항산, 항심이라는 말은 무항산, 무항심이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은 맹자의 양해왕편에 나오는 말로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디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제나라 선왕에게 정치를 말하면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 가능한 일이다. 일반 백성은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백성에게 죄를 범한 후에 벌로 처벌하는 것은 곧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아서 이런 임금이 어찌 어진 임금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무항산, 무항심을 말했었습니다. 선비는 생산이 없어도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에서 없을 무자를 생략한 채 항산, 항심이 되어 생산이 꾸준하면 마음도 꾸준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이때 항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인가, 어떤 경우가 항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항자입니다. 항상 항자는 항상 또는 변하지 않고 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질 긍자에 해당되는 널리 퍼지고 있는 햇빛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항상 항자여서 항상 항자가 표현하는 그 항상이란 마음이 두루 퍼지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퍼질 극자를 보겠습니다. 퍼질 극자는 퍼지다, 뻗다, 두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퍼질 극자는 한일자와 말일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어서 상부에 있는 한일자는 하늘을 의미하고 하부에 있는 한일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양이 떠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이 그림처럼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해가 떠 있어서 하늘과 땅을 온통 두루 비치고 있는 이런 햇빛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햇빛의 모양이 퍼질 극자여서 퍼질 극자가 표현하는 그 퍼지는 것은 하늘과 땅에 햇빛이 비추는 모양입니다. 햇빛이 비추게 되면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것이죠. 깜깜한 데가 전혀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이 바로 퍼질 극자입니다. 이런 퍼질 극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된 항상 항자는 마음이 햇빛처럼 두루 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마음이 햇빛처럼 두루 퍼지는 그런 것이 항상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말이어서 햇빛이 온 세상을 언제나 변함없이 비추듯이 마음이 그렇게 두루 퍼진다면 그것이 바로 항상 항자가 표현하는 항상인 것입니다. 나을산자를 보겠습니다. 나을산자는 낳다, 태어나다 또는 생기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을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설립자에 해당하는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고 날생자에 해당되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나을산자여서 나을산자가 표현하는 그 낳는 것은 태어난 것이 일어선 것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산이란 말은 나을생자의 날산자입니다. 이때 날생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상황에서의 태어나는 것이고 나을산자는 성장하여 충분히 기능하는 상태에서의 결과물입니다. 생은 출발이고 산은 결과인 것이죠. 이 나을산자는 결과를 의미하는 글자로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일어설 때 그게 바로 결과물인 것이죠. 나을산자는 태어난 것이 일어선 것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항자가 표현하는 그 항상이란 마음이 햇빛처럼 두루 퍼지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햇빛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나날들을 가진 그런 마음이 항상입니다. 또한 나을산자가 표현하는 낳는 것은 태어나 일어선 것으로 비롯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해서 갖추는 인재로서의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결과물을 말하는 게 바로 나을산자입니다. 항산, 항심이라는 말에서 항상 항자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고 나을산자는 결과로서 만들어진 생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산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심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심자는 마음을 의미하고 뜻이나 의지 또는 근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심자는 심장을 형성한 그런 모양입니다. 요즘에 보면 하트 모양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양이 바로 마음심자의 모양인 것이죠.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음이 가슴에 위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가슴 안에 심장에 마음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마음은 일반적으로 정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마음은 정신에 비해서 훨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그 의미 내용도 애매한 경우가 참 많죠. 중국 철학사에서는 성과 정으로 구별하는 이기이원론과 심정리를 주장하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인 것입니다. 항심을 정리해보면 항상 항자는 햇빛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나날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음 심자는 뜻이나 의지로서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원동력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항자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시간의 연속인 것이고 마음 심자는 뜻이나 의지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심은 지속하여 유지되는 의지로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산 항심이라는 말은 일반 백성도 생활이 안정되면 바른 마음을 견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도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선비들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어야 바른 마음을 견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항산 항심은 원래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인 것이지요. 항산 항심이라는 말 중에서 항심이라는 것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한결같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은 사정만 생겨도 어느새 변덕을 부리며 인간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결같아야 좋은 것이죠. 특별히 부모나 선생님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결같은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생산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항산, 항심이란 말에서 그 항상이라는 것은 햇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산, 항심이란 말에서 그 항상이 어느 정도의 항상인가, 어떤 항상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햇빛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